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험생 중에서 인허가 의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인허가 의제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체계에서 인허가 의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 전체 목차에서 행정작용법은 말 그대로 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리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로는 허가, 인가, 확인, 공증 등이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흔히 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허가의 의제라는 것은 특정한 허가를 받고 나면 다른 허가도 받은 걸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보면 1+1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의 의제라는 것도 첫 번째 허가를 받고 나면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1+1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는 허가뿐만 아니라 인가, 등록 등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인허가 의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입니다. 5항을 보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 중에 하나인 9호를 보시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조명 허가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조명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도로조명 허가는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가게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도로조명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의 인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허가를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게 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제된다 라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인허가 의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보면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4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1항에 보시면 인허가 의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어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의제에는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가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는 다른 인허가를 의제시키는 인허가이고,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를 말합니다. 앞서 든 예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건축 허가가 주된 인허가이고 도로 점령 허가가 관련 인허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으로 부르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된 인허가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게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 관련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하게 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된 인허가 절차 외에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같이 거쳐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생략됩니다. 인허가 의제를 하는 이유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판단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를 하기 전에 주된 인허가에 관한 요건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까지 같이 보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판례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 구비 여부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요건 충족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허가라는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A1부터 A3까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로는 B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B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B1부터 B3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A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B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된 인허가를 맡은 A 행정청은 A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 허가 관련된 요건은 모두 갖췄으니까 A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요건까지 같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행정청은 B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 처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판단 방식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사금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과 유사하게 어떤 광호권자가 사금 채광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채광 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채광 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공유수면, 즉 바다나 강 같은 것들의 점령 허가도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해양수산청장에게 공유수면 점령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장은 공유수면 점령이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지사는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에 관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그 승인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까지는 의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의제에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있을 때
소송의 대상이 주된 인허가인지 아니면 관련 인허가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는 다소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주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고 관련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사례를 구별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주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라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행정청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같이 들었습니다. 이때 판례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다투면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소송의 대상이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이고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 전용 허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관련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라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의제가 됩니다. 이때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제된 허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취소나 철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전용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는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 절차만 밟으면 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하려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보면 인허가 의제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인허가 요건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을 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상반됩니다. 먼저 주된 인허가가 대상이라는 판례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서 관련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라는 판례로는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한 뒤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영상 아래 기출문제 링크가 되어 있으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